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3장 할 차례이고요.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3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어요. 3장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캔슬링 원칙 알파벳 C가 시작돼요. C는 현재의 주당 분기순이익, 클수록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3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장에서는 현재의 주당 분기순이익이 증가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주가의 시세가 나기 전에 직전 1, 2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고요. 순이익의 급증과 주가의 급등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분기별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순이익이 50%, 70% 그 이상 늘어나는 기업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당 분기 순이익을 체크할 때 반드시 지난해의 같은 기간의 주당 순이익과 비교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네요. 주당 분기 순이익의 증가율은 최소한 25%에서 30%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가 더 좋고요. 최근 두 분기의 순이익 증가율이 인상적인 수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갈수록 커지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폭발적인 주가 상승 직전 10분기 동안 순이익 증가율이 가속화됐다는 점에 분석 결과를 말하고 있고요. 또 최근 3분기 동안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이 가속화하고 있다면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순이익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익뿐만 아니라 반드시 매출액 증가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일례로 이번 분기의 순이익 증가율이 앞선 분기의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이익 증가율이 가속화하고 있는지 최근 12월간 매 분기별 주당 순이익이 신고점을 기록하거나 그에 근접하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주당 분기 순이익의 증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뤘고요. 4장 볼게요. 4장은 캔슬링 원칙 알파벳 A인데요. 연간 순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연간 주당 순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 3년간 순이익 증가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나 높은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구 결과 과거 50년간 최고의 주식들은 최소 17%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은 전체의 20%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이 조건에 맞지 않는 80%의 주식을 솎아내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체크해야 될 점은 연간 순이익과 분기 순이익이 모두 함께 같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속해서 주가수익 비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주가수익 비율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는 주당 순이익 증가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가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대세 하락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의 눈에 띄는 순이익 증가율과 최근에 강력한 실적 호전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 살펴볼게요. 캔슬링 원칙 가운데 알파벳 N 세 번째고요.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종전에 순이익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창출해내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기업들의 예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가장 완벽한 매수 지점은 강세장에서 주가가 모양을 만들고 치솟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혹은 경영 혁신을 이뤄냈거나 산업 환경이 결정적으로 개선돼 수혜를 크게 받는 기업을 발굴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업의 주가가 탄탄하면서도 확실한 모양을 만들어낸 뒤 거래량을 수반하며 신고가에 근접했거나 돌파했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5장 캔슬링 원칙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이번 주에는 6장부터 6, 7, 8장까지 공부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일주일의 분량을 저는 3번씩 읽고 있는데요. 1번이나 2번, 혹은 가능하신 분들은 3번씩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적용해 보시고 체크해 보신다면은 종목 선정하는 안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 함께 할게요. 6장부터 8장까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